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은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메디케어에 대한 아웃라인을 잠깐 소개하려고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메디케어를 가입하시는 분, 또 메디케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상식만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은 메디케어를 등록하기 위한 그 방법과 그리고 또 메디케어를 등록하기 위해서 내가 컨택을 해야 할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 동영상을 감상하시고 동영상이 끝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Common Search, 즉 Social Security Office에 어포인먼트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마련된 연결할 수 있는 방법과 종류를 보내드리오니 필요하신 시니어들은 참고 바라며 궁금한 질문과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를 어포인먼트로 인해서 방문하실 때에는 필히 마스크를 사용하시라고 하는 안내문입니다. 위 화면은 메디케어 오피스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CMS. 이것이 메디케어 본부의 공식적인 명칭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MS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 오면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오는 메일이니까 잘 보관하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메디케이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방문해야 할 오피스의 공식 명칭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즉,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해서 메디케어를 상담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담당 직원이 아마 이 오피스를 방문해서 등록을 하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서치를 이용해서 휴먼 서비스 오피스를 찾으시면은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방문해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정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든가 전화할 곳, 또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메디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완전한 어떤 디테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 여기 미국의 본토인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 아웃라인, 윤곽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내가 궁금한 그 퀘션, 질문을 온라인에 타이핑 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 나옵니다. 본인들이 잘 못하면은 자식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가까운 지인 중에 영어에 좀 능숙한 분이 계시다면은 좀 도움을 청해서 자세한 것은 그리고 또는 이걸 취급하는 주위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소식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벌써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메디케어에 대해서 메디케어가 뭐가 궁금한가에 대해서 제가 메디케어 A, B, 파트 D 그리고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앤 서플리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 유튜브 그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빅나무 튜브를 치시고 좀 더 메디케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소식이 거기에 모두 촬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전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할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리니까 그냥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의 영어로 자꾸 말을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메디케어라는 거는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노인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만 65세가 될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뭐 지금은 이제 오바마 플랜이라고 하는데, 일반 건강보험은 이제 거기서 끝나고 65세부터는 메디케어로 이제 우리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메디케어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는 젊은 사람들 건강보험이고, 또 메디케어는 노인 건강보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이고 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하는 보험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뭐 메디케어는 A와 B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A와 B, 그러면은 처음에 메디케어 처음 드시는 분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어포인트를 하시든 직접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시든 등록을 하시고 A, B 카드가 나오시면은 그때부터 그 메디케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으로 메디케어는 A, B 그리고 D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C라고 하는 거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파트 C라고 하는데, 파트 C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이제 공식 명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나 파트 A나 B 그리고 D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등록하는 기간 동안이나 그 등록해야 할 그런 타이밍에 등록을 안 하시면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벌금을 문다는 거는 이제 처음 메디케어 자격이 돼가지고 그 가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메디케어 가입은 65세 생일 달 대기 석 달 전부터 등록을 이제 신청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빡 잊고 나 시간이 없어서 내 생일을 넘겼다 하면은 또 석 달 안에 가입을 하시면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고 생일 되는 달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컨택을 하셔서 어포인트를 하시든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에 일단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이제 디렉션을 줍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메디케어 해당자가 돼서 이제 메디케어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은 그 메디케어 오피스 본부에서 디렉션을 줍니다. 그대로 그 디렉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디케어 카드가 나오면 이제 메디케어 넘버가, 옛날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메디케어 넘버였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넘버가 고유 넘버로,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넘버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되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면 그러면 반드시 파트 D, 그러니까 그 처방약 보험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처방약을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처방약 보험이 이제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파트 D는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서는 그냥 A, B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D는 본인들이 이제 직접 그를 취급하는 에이전트들이나
이제 보험회사를 찾아서 본인들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뭐 에이전트들은 뭐 이제 그 메디케어 그 시기가 되면은 뭐 신문에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예, 거기서 찾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 또 컴퓨터에 능숙하신 분들은, 또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하신 분들은, 또는 뭐 자식들이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식을 두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직접 가입하시면 됩니다. 뭐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컴퓨터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서치란에 파트 D 하고 이렇게 치시면은 온갖 인포메이션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트 D를 취급하는 이제 그 보험 회사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또 제공하는 이제 그 보험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나한테 경제적인 형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해서 메디케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소셜 시큐리티 메인 오피스 텔레폰 넘버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디에다 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망설이지 마시고 소셜 시큐리티 메인 오피스에 지금 자막에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메인 오피스 텔레폰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거기서 디렉션을 줍니다. 그러면은 또 뭐 어포인트를 하라고 하시거나 어포인트이 편하시다면은 어포인트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디렉션을 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또 컴퓨터가 또 원활하시고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온라인에 그 소셜 시큐리티 메인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 들어가면은 메디케어 그 어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차분히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질문이나 또 내가 기재해야 할 모든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이제 모든 걸 거기서 이제 디렉션을 계속 주니까 예, 또 화면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해서 끝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건 없어요. 단 어렵다는 얘기는 영어가 이제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지 무슨 어떤 절차나 방법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좀 부탁을 하든지 영어를 좀 능숙한 지인들이 계시다면은 부탁을 해서 한번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즉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저 파트 C라고도 말을 하는데 공식적인 그 명칭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여러분들이 서플리멘트나 어떤 메디갭이라고 하는 거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하고 서플리멘트는 전혀 다른 플랜이기 때문에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원하시는 분은 주위에 요새 많은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소개한다는 광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찾아서 내 주위에 가까운 또 그런 취급하는 에이전트가 있다면은 한번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즉 메디케어 A, B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메디케어 A, B가 이제 온 메디케어죠. 그러면 메디케어 A, B는 A는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병원.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거나 뭐 이제 장기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파트 A, 병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트 B는 우리가 말하는 닥터 오피스, 우리 주위에 많은 한국인
이제 의사들이나 많은 그 닥터 오피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닥터 오피스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제 파트 B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파트 A와 B를 가지고 계시면은 꼭 파트 D, 그거는 명심하세요. 파트 D는 또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 혼동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A, B를 신청할 때 거기서 이제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절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A, B를 상담할 때 그 파트 D는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파트 D는 따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플랜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파트 D가 거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파트 D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가 그 파트 D를 같이 포함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을 하시면 파트 D를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반드시 에이전트들한테 모든 걸 확인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메디케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할 궁금한 점들을 전부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안 해놓으시면은 막상 에이전트하고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잊어버려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질문을 했나?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에이전트나 전문가를 만날 때는 꼭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아야 할 이런 사항들을 좀 꼼꼼히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그 궁금증을 다 이제 거기서 물어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파트 A하고 파트 B에서 이제 그러니까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하는 그 모든 병원 치료비는 본인들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80%. 예, 80%는 메디케어 본부, 즉 정부가 커버를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20%를 옛날에는 이제 많은 시니어들이 20%라고 하는 말들로 이제 그 어떤 보험 상품을 이제 대명사로 썼는데, 그 20%를 커버한다는 것은 서플리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서플리멘트 or 메디갭.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이름들을 이제 좀 다르게 쓰는데 서플리멘트나 메디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품이에요. 그러면 서플리멘트는 20%를 커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증이 뭐냐면, 그러면 서플리멘트를 들으면은 20%를 전부 커버하느냐? 예,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플리멘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뭐 A, B, 뭐 C, 뭐 G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플랜이 있습니다. 이게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뭐 모든 플랜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또 서플리멘을 가입하신다는 거는 20%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그 서플리멘트 플랜 G입니다. G. 그러니까 A, B, C, D, E, F, G 할 때 그 나오는 그 G. 플랜 G가 이제 제일 20%를 커버하는 그런 플랜 이름이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파트라고 하는 말로 해서 뭐 A다, B다, 이렇게 D다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하고, 서플리멘트는 플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플랜 F가
이제 최고였는데 그 F라는 플랜은 이제 더 이상 새로 가입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가입할 수가 없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G, 플랜 G 이렇게 플랜 G에 가입하시면은 이제 거의 뭐 100% 가까이 그러니까 99% 물론 그 보험 거기에는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99%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99%라고 말을 하냐면은 메디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뭐 검사 받고 치료 받고 무슨 그 먹는 약 그런 것이 100%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미미한 숫자지만 대중에는 메디케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플랜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정부 자체에서 그 이 메디케어에서는 이걸 커버하지 않는다 하고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숫자가 뭐 많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이제 맞추러 갔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맞추기 전에는 눈 검사를 합니다. 예, 눈 검사를 하는데 눈 검사하는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는 그 눈 검사 그 눈 검사 받는 그 비용을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액수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글쎄 요새는 잘 내가 모르겠는데 뭐 40불에서 뭐 60불, 70불, 뭐 80불 뭐 어쨌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40불 정도에서 뭐 한 7, 80불 미만이에요. 눈 검사하는 비용은. 예, 근데 그거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하나는 또 무슨 피 검사 같은 거나 무슨 특수한 처방전을 요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피 검사도 무조건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피 검사는 그러니까 피 검사 한다고 해서 이게 피 검사에도 여러 종류의 피 검사가 있어요. 어떤 무슨 뭐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에 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피 검사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피 검사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흔치 않아요. 그건 진짜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그렇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100%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99%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마음은 편하죠. 아, 이거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병원이나 의사나 피검사하는 그 랩에서 다 말을 해줍니다. 예, 이거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네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 서류가 있고 또 거기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기본적으로는 파트 A와 B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파트 A와 B를 내가 어드밴티지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그 프로세싱 하여튼 서류 정리를 어드밴티지를 판매한 보험회사에서 이제 취급을 합니다. CMS라는 거는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메디케어 본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CMS라고 하면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편지가 오거나 소식이 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뭐가 다르냐? 그 A, B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파트 D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파트 D를 왜? 소셜 시큐리티 본부에서는 파트 D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A와 B만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A, B를 이제 관할하게 되면은 파트 D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일반 회사, 그러니까 허가받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허가받은 일반 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파트 D는 또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드밴티지를 내가 가입했을 때는 파트 D는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제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서플리멘트와 뭐가 다르느냐? 그럼 서플리멘트는 뭐냐? 서플리멘트는 토럴이 물론 메디케어 본부의 관할을 받지만 이 서플리멘트를 취급하는 또 개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허가받은 회사들이 서플리멘트를 제공하는데 서플리멘트는 20%에 해당되는 그 보상은 이제 정부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20%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지불해주는 것이 바로 서플리멘트예요. 그러니까 서플리멘트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서플리멘트 회사에서 그 회사의 돈으로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분명히 그를 취급하는 에이전트들한테 어드밴티지와 서플리멘트 보험과 다른 점을 분명히 물어보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플리멘트 그러면은 이제 물론 서플리멘트는 조금 이제 보험료가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전부가 다 비싼 게 아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드밴티지가 보험료가 싸고 서플리멘트가 보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자꾸 20% 그걸로 이제 인식하시고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무슨 그 혜택이 이제 조금 이제 그 AP하고 다른 혜택이 그리고 또 무슨 서플리멘하고 다른 혜택이 무엇이냐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에서는 그 베네핏 중에 out of pocket cos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ut of pocket cost.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out of pocket cost가 보통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플랜이 뭐 이렇게 뭐 2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HMO도 있고 PPO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험료들은 이제 내가 어떤 플랜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제로 프리미엄부터 있으니까 제로 프리미엄부터 있어가지고 100몇십 불 뭐 몇백 불까지 나가는 또 이 어드밴티지 플랜도 있습니다. 또 서플리멘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9%를 페이해 준다는 플랜 G는 보통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마 뭐 160불, 70불부터 시작될 겁니다. 매년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는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 또 어드밴티지는 제로 프리미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비싸다.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 프리미엄이 서플리멘트는 조금 비싸다. 높다. 비싸다는 말보다는 높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플랜 G 서플리멘트는 out of pocket 그 커스트가 없어요. 그냥 1년에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은 226불이네요. 네, 226불. 그 226불이 파트 B 디덕터블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불하시면은 병원비 나온 중에 80%는 AB가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20%는 본인 부담인데 그거를 서플리멘트 플랜 G나 메디갭 G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파트 B 디덕터블 그것만 내시면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무슨 뭐 닥터 오피스에 갔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저희가 없지만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이제 큰 병에 걸리셨다거나 이제 뭐 암에 걸리셨다거나 그래서 롱텀으로 길게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그 아웃 오브 파켓 그 리밋 그러니까 커스트를 본인 주머니에서 먼저 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웃 오브 파켓 커스트가 보험회사마다 좀 다른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과거의 전례나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에버리지가 보통 한 3,000불, 4,000불서부터 만불이 넘는 것까지도 있어요. 물론 아웃 오브 그 파켓 커스트가 높으면은 보험료는 좀 싸겠죠. 근데 아웃 오브 파켓 그 커스트 리미트가 좀 낮으면 이제 보험료는 좀 비싸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0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할 어떤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나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 커스트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파트 A나 B나 대한 이제 디덕터블은 분명히 내시면서 그게 인크루드 해가지고 예를 들어 5,000불짜리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셨다면은 5,000불까지는 혜택이 안 되죠. 본인이 5,000불까지는 이제 본인이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ut of my pocket cost와 리미트가 굉장히 이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좀 쌀지 모르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병을 진료나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들지 말고 서플리멘트를 들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서플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서플리멘트도 싼 게 있어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1부를 끊고 2부에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Thank you.